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C 언어라고 하는 것의 구문으로 만들어진 코드를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실행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해 보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코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런 코드 작성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문법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그 작성했던 코드의 가장 기본 골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국어 성적 3개를 변수에 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합을 구해서 총점을 구하고, 그 총점을 가지고 나누기 3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코드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코드를 작성할 때 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평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총점을 나누는 이 연산을 빼먹었죠. 여러분들이 그 이상하다 생각했을 텐데,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그 총점을 구할 때는 뭐 정상적인데,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이 과목의 개수만큼, 이 성적의 개수만큼 나눠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으로 나눠서 이렇게 평균을 구합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C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만든다, C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만든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만들 경우에는 그 녀석의 기계적인 스위치 조작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거나 나눗셈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C 언어 같은 고급 레벨의 언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학식이잖아요. 수학식의 형태를 갖고 있는 코드를 만들어서 컴파일러라고 하는 번역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기계와 스위치 조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고급 언어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언어를 이용하거나 고급언어를 이용할 때는 누가 더 그러면 승자가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수학식의 연산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수학자가 더 바람직한 코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C언어 같은 고급언어를 쓰게 되면서 수학자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수학식이에요. 이 수학식을 가지고 번역기를 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수학식에 가장 근접한 코드를 갖고 있는 번역기가 바로 C 언어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C 언어를 가장 좋아하는데, 왜 가장 좋아하냐면 그 식 자체가 수학식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면은 내가 전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연산이니까. KOR 1, 2, 3 이거는 변수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가지고 덧셈을 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결과를 대입했다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요 식은 그냥 수학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C 컴파일러가 지원하는 그런 구문 구조에 맞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C 컴파일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문 구조를 여기다 좀 얹을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얹을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보시면 세미콜론이 추가됐어요. 좀 아까는 없었거든요. 자, 아까는 이 상태였는데 지금 세미콜론이 추가됐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려쓰기가 식을 구분하는 기본적인 구분자예요. 내려쓰기가. 근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내려쓰기로 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구분할 때 세미콜론이라는 걸 써요. 이 세미콜론 쓰게 되면 장점이 하나 있는데, 얘를 굳이 내려 쓰지 않고 올려 써도 세미콜론이라는 것이 구분자이기 때문에 한 줄에 다 써도 이 코드를 한 줄로 쓸 수도 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려 쓰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내려 쓰거나 한 줄에 쓰거나, 이 코드라고 하는 녀석의 식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나 둠으로 해서 우리는 올려 쓰거나 내려 쓰거나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행 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든 문장마다 세미콜론을 꼭 써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런 기호를 쓸 때 내가 정의하는 그대로 막 쓰는 거잖아요. 뭐 X다, Y다, Z다. 그런데 번역기를 이용할 때는 이러한 기호 또는 이런 심볼을 컴파일러가 모르면 당황하겠죠. 이 기호가 도대체 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호가 등장을 했는데 이 기호는 뭐냐? 라는 것을 번역기에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코드 안에서 기호라고 하는 거 쓸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쓰거든요. 첫 번째는 변수명을 위해서 쓰고요. 또 하나는 함수명을 위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변수냐, 변수라면은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냐, 아니면 실수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함수라면은 이 함수가 매개값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떠한 값을 매개값을 가질 것이냐, 반환값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선언해 줘야 돼요. 선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컴파일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 이거 쓸 거야, 이 기호 쓸 거야, 이 기호 쓸 건데 너 이 기호가 뭐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선언이에요. 그래서 선언은 사용하기 전에 선언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막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선언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먼저 말해줘야겠죠. 그래서 먼저 컴파일러에게 그 앞에다 말해주는 거예요. 나 앞으로 코리아 1, 코리아 2, 코리아 3이란 녀석을 앞으로 쓸 건데, 자, 여러 개 쓸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해줘야겠죠? 이 녀석은 변수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변수란 말 어디 있습니까? 이 앞에다가 형식 명칭을 써주게 되면 얘는 이 형식의 자료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국어 1, 국어 2, 국어 3은 정수라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 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얘를 각각 내려쓰게 해가지고 코리아 1 한 다음에 세미콜론 찍고 내려써도 돼요. 그 다음 인트 또 얘처럼 따로 해도 되지만 의미가 같고 같은 형식 쓸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실수형을 저장할 그러한 변수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에다가 내가 앞으로 코드에서 사용할 변수를 쭉 미리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그 변수를 쓰게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또 문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C 언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절차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언어입니다. 물론 요즘의 언어들은 뭐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본에다가 뭐 객체지향 언어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안 그랬었죠. 어쨌든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코드를 나눠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를 나누기 위한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코드를 나눌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C 언어는 무조건 코드를 나눠 만드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납 공간에 해당되는 그 틀에 무조건 코드를 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코드를 보면은 이제 어떤 수납 공간 없이 그냥 현직계 맨땅에다가 이런 덧셈 뺄셈을 하고 있는데 C 언어는 무조건 함수라고 하는 단위로서 코드 작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함수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함수라고 하는 그 블럭으로 담는다라고 하는 구문적인 얘기를 떠나서 함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메인 함수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 함수 중에서 인트로 다시 가면 진입점이 되는 그런 함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메인 함수예요. 앞으로 우리가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방법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함수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는 그 전까지 무조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코드도 어떻게 한다? 함수 안에다가 둬야 된다. 그 함수 중에서 우리는 무조건 예약되어 있는 메인이란 이름의 함수에다가 얘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들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메인 함수를 작성해서 그 블럭으로 감싼 다음에 그 안에다 코드 작성하는데 코드 안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심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심볼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선언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어 1, 2, 3, 그 다음에 총점, 평균에 대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변수로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했는데 그 선언할 때 사용되는 그 키워드들, int라든지 float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C 언어가 이미 예약해 놓은 키워드들이고요. 나중에 자료 형식에 대한 명칭은 뒤에서 설명할 거고요. 일단은 정수는 int, 그 다음에 실수는 float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로 형식 명칭이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키워드들,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것들은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총점을 출력하거나 또는 평균을 모니터에 출력하기 위한 건데 이것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용법은 우리가 뒤에서 또 알아볼 건데 이 녀석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함수명 printf, 이 녀석은 C 언어에서 예약해 놓은 그런 기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린트를 위한 그런 함수명 또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언할 것은 아니고 콘솔 입출력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할 경우에 그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그 함수들에 대한 선언부를 우리가 직접 선언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위에 보시면은 stdio.h라고 해서 스탠다드한 인풋 아웃풋에 대한 내용들은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함수로서 printf를 선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녀석을 우리가 include 할 수가 있어요. include는 이 파일을 여기다 포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샵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샵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사용되는 명령어는 무조건 전처리기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C컴파일러라고 하는 녀석은 번역기인데, 번역을 하기 전에 전처리하는 내용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파일을 합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뒤에서 전처리기를 따로 배우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요. 표준 입출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기호가 사용될 텐데, 기호는 여기 선언되어 있으니까 얘를 가져오겠다. 그 가져올 때는 전처리기를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얘를 가져와서 합치고, 그 다음 우리는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러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 번역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처리기 명령은 컴파일하기 전에 먼저 수행이 되고 나서 컴파일이 된다는 거 살짝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오늘 알아본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명령어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줘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들은 반드시 선언하고 써야 된다. 세 번째, 모든 C 언어의 코드는 함수 블럭에 감싸져야 된다. 나중에 함수 우리가 직접 정의하기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메인 함수 안에다 때려 넣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다면 이런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파일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총 4가지가 됐네요. 자, 이 정도만 알면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울 때까지 기본 형태의 구조는 다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그 내용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당장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메모장으로 프로그램 계속 만들겠습니까? 아니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갖고 있는 통합 개발 환경, 그 환경을 이용해서 개발하겠습니까? 그렇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야겠죠. 다음 시간은 간단하게 이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에다 옮겨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이제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